안녕하세요. 역사문화과 1, 2학번 황선영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The Collapse of Soviet Union에서 소련의 붕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고요. 커버 사진을 이렇게 고른 이유는 소련이라는 정말 거대한 배였죠. 거대한 배가 침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만한 조각배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모라는 배에서 나와서 마치 타이타닉의 장면 같은데 작은 구명배에 나와서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도 타 있죠. 이것이 소련의 붕괴 모습을 대단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만평을 그린 작가가 그걸 노리고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타닉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이런 붕괴 상황에서 사람들이 재난과 같은 붕괴 상황에서 이렇게 결국엔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을 찾아가는 약간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재밌기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에 대한 위키원드에서의 자료가 대단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갑자기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여기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위키원드에서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기 전에 좀 파악하는데 위키원드를 썼었고요. 또 이것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위키한드에서 제가 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럼 위키한드를 잠깐 보면서 프리뷰를 해보자면 여기는 또 디솔루션이라고 써있기도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뭘까요? 이거는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을 때의 모습, 있을 때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이걸 갖다가 프리뷰를 좀 해보자면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던 그러한 강력한 강대국 중 하나였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 미국하고 소련이 군사적으로 서로 간에 경쟁 관계에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배틀하고 있었다는 것은 되게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들 익히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냉전 같은 경우에 이런 군사적인 그러한 배틀을 했었기 때문인지 소련에게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줬고, 또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죠, 소련이. 게다가 여기다가 외교적인 그러한 고립까지 심화가 되면서 소련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150여 개의 다양한 민족적인 갈등으로 사회주의 소련은 더욱더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1991년도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여기 투표했다고 나와 있죠. 투표에서 나오기로 결정하였다. 수프림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 문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언문 142-H에 의해서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디솔루빙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문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91년도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정식으로 해체를 하기 전에 1985년도에 등장했었던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에 여기 19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했었고요.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등장을 해서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일단은 폐쇄적인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 성향에서 많은 것을 바꾸고자 좀 노력을 했는데, 동유럽 전체적으로. 일단, 개혁을 했고, 또 개방을 했었는데, 이때 했던 노력들이 소련의 민주주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소련이 91년도에 공산당을 포기하고 연방을 해체하게 되었죠. 발트 3국을 제외한 연방체가 독립국가 연합을 형성하면서 이제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분의 노력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goal이라는 것은 his initial goal as general secretary was to revive the Soviet economy. 이렇게 보면은 이분의 그러니까 가장 에센셜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침몰해 갔던 소련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라도 소련을 살려보고자 했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의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소련의 붕괴에 관해서는 유튜브에도 워낙 되게 잘 나와 있고 사진 자료 같은 것들도 많아서 저는 참고를 많이 했고 여기 URL에도 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일단 보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직관적이면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대단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만 샘플 삼아 보면 1953 and Joseph Stalin is dead. Stalin's previous policies of purging those who disagreed with him created a climate of terror, meaning his death left everyone feeling a bit nervous, to say the least. His most likely heir was Lavrenti Beria, who ran the internal security forces, which importantly included the secret police, the MGB. This wasn't to be the case since the other potential successors, Georgy Malenkov, Stalin's former deputy, and Vyacheslav Molotov, the foreign minister, teamed up to remove him. As a result, in late 1953 he came down with a fatal case of being shot. So which one of these two would succeed Stalin? It was neither, since in late 1953 Nikita Khrushchev, who was head of the Moscow branch of the Communist Party, managed to climb to the top of the pile, due in most part to the support of high-ranking officials and military leaders, the most notable being Field Marshal Georgy Zhukov. Instead of doing what Stalin did in executing his rivals, Khrushchev simply demoted or fired them, as he would later do to Zhukov. However, he did 이런 식인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됐던 그 모습을 담았던 그 당시의 신문 기사입니다. 보시면 그 고르바초프가 1985년도에 소련을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여러 가지 개혁과 개방적인 노력을 해서 소련의 민주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었는데 결국에는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이 고르바초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머릿기사를 보면 고르바초프가 마지막 소련의 리더였으며 사임했다라고 나와 있죠. 사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 투표를 거치고 여러 가지 합의 끝에 이제 소련은 연합을 해체하고
독립하게 된다. 따라서 연합국이었던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소련의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사임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러한 담화를 했었고, 이제 이거는 약간 뉴욕타임즈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독립을 recognize 했다라는 그런 식의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소비에트 유니언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벌써 그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그 91년도가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른 사건이 됐네요. 근데 제가 91년생이라서 그런지 이제 거의 20년 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 전의 일이 되겠네요. 이 30년 전에 이런 해체에 대해서 단 재밌는 것은 30%의 국민들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외에 그러니까 뭐 70% 정도라고 할 수 있죠. 70% 정도의 국민들은 후회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왜 후회를 할까요? 요즘에 보면은 민주주의적인 그런 물결보다는 사람들이 되게 국수주의적인 그러한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방 국가들 경우에 그런 경향이 대단히 강한데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만 해도 약간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푸틴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약간 강한 러시아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소비에트 유니언의 붕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후회한다라는 것과 푸틴의 당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옛날에 그 미국과 어깨를 겨뤘던 그 강대국을 그리워한다. 강한 러시아를 다시 한번 약간 향수를 품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와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전 접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든 생각이 그것은 약간 국수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문을 뒤져봤는데 이 국수주의 자체가 소비에트 유니언의 컬럽스 그러니까 붕괴를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논문이 있어서 재밌어서 가져왔었고요. 아예 그냥 뭐 붕괴에 대해서 약간 미스터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의문점을 제기했던 논문도 함께 실어놨습니다. 제가 근데 중점적으로 봤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같이 보시면 이 논문인데 재밌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잠시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약간 좀 재밌지 않았나 싶었던 게, 뭐, 중점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지금 내가 계속 버벅거리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아이고, 결국에는 그 국수주의 때문에 뭐 커뮤니즘이 망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 붕괴 과정에 뭐 퍼지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